아하, 반려견 쥐불놀이. 그렇습니다. 공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경북 포항에서 강아지를 학대하는 사건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난 28일 밤 11시였는데 한 여성 2명이 골목에서 강아지를 끌고 가다가 마치 쥐불놀이를 하던 듯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공중으로 수차례 빙빙 돌리는 저 영상이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 여성 한 명이 이제 강아지를 학대하고 그 옆에 있는 여성 이를 전혀 말리지 않고 오히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직전까지도 강아지 목줄을 함께 돌렸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는데요.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에 신고가 돼서 경찰은 이 영상을 입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이게 뭐 동영상이죠. 원래 근데 그 영상이 너무나 이제 참혹해서 저희가 이렇게 스틸 컷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 기자, 용의자 특정됐다고요? 네, 일단 처음에 저 두 사람이 남녀로 처음에는 알려졌는데 이후에 이제 경찰이 인근 CCTV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여성 2명인 걸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찰은 이 두 사람이 근처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선을 추적했고 이 경찰은 이 두 사람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뭐 저도 일단 반려묘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 영상 보고서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시민들도 화가 났는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저 두 분이 이제 강아지와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오늘 1시 기준으로 2만 5천 명 이상이 동의를 얻었는데요. 뭐 저 두 사람이 다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해달라. 저런 가여운 생명이 목이 졸리면서 공중에 휘둘려져서 명백한 학대 행위를 당했다라고 주장했고요. 저런 행위로 뭐 영구적인 뇌 손상과 장기 손상까지 얻을 수 있다. 저건 분명한 학대로 확실한 이제 처벌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자, 교수님, 저런 사람들의 이 심리 상태를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저는 아마 저렇게 했으면 모르긴 몰라도 이 강아지 목뼈가 금이 갔거나 뭐 어떻게 좀 사달이 나도 났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정신 가지고 저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저 정도 되면 상당히 큰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지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반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애정과 사랑으로 같이 함께하는 어떤 대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저렇게 자신의 감정이나 화풀이의 대상으로 어떤 동물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저렇게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런 행위를 그냥 무책임하게 죄책감 없이 자행을 하고 있는데요. 동물 학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이 물리적인 공격 행위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정서나 감정을 표현한 것조차도 어떤 그 동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 불편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변호사님,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이 특정이 됐다는 소식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잡았습니다. 네.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일단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로 이제 동물이 죽은 경우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죽지 않고 그냥 다친 경우는 더 낮습니다. 2년 이하 벌금에 2천만 원 이하의 2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저대로만 제대로 처벌이 돼도 꽤 생각보다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6년부터 작년 10월까지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 일단 수사를 받은 사람 중에 정식 재판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약식 재판이라고 약식 기소라고 그러잖아요. 벌금하고 내고 끝내는 거. 네네네. 정식 재판 받은 사람이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3명만 정식 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정식 재판을 받은 사람 포함해서 실형 선고된 사람은 전체 5%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 낮은 수준의 벌금에 그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동물에 대한 그런 권한에 대한 인식 같은 걸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재물손괴 문제도 계속 나오는 거고요. 동물보호법이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동물학대가 늘어나는 거에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서구는 조금 다르겠죠. 네,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중하게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법은 따라왔는데요. 실제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면 실제 제대로 처벌받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좀 문제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